스페이스X에 사활을 건 그날들. 2장 멀린 2002년 8월에서 2003년 3월. 탐 뮬러는 2003년 3월에 42번째 생일을 고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스페이스X에 합류한 이후 뮬러는 펠컨 1의 엔진을 설계하는데 저돌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지난 반년은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먼저 핵심 직원 몇 명을 고용해 작은 팀을 꾸렸다.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나라의 절반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엔진을 시험했고, 마침내 그가 이끈 팀이 멀린 엔진의 심장을 완성했다. 이제 뮬러의 생일에 촛불을 밝힐 차례였다. 멀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연소실의 첫 시험을 앞두고 뮬러는 값비싼 술 한 병을 텍사스주 맥그리거로 가져갔다. 몇 주 전에 그는 메리 베스 브라운의 책상에서 병 모양이 특이한 꼬냑을 발견했다. 얼마 전에 열린 우주 컨퍼런스에서 남은 거라고 그녀가 말했다. 소매가 $1200짜리 술이었다. 강렬한 인상을 받은 뮬러는 그 술을 텍사스로 가져가 추진팀의 엔진을 처음 가동하는 날을 축하하고 싶다고 메리 베스 브라운에게 말했다. 그녀도 동의했다. 그래서 그 병을 가져왔죠. 그때가 연소 시험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술병을 맥그리거 사무실 캐비넷에 넣고 엔진 가동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손대지 않았죠. 3월 11일 밤 9시 50분 추진팀은 액체 산소와 동류가 뒤섞이고 연소할 엔진 연소실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엔진을 점화하고 0.5초간 가동했다. 멀린 엔진은 바라던 대로 연소했고 폭발 없이 작동을 멈췄다. 마땅히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뮬러는 작은 종이컵을 돌리고 꼬냑을 따르기 시작했다. 몇 잔 마신 후에야 그들은 맥그레거 시험장에서 와코 외곽에 빌린 아파트까지 돌아가려면 25분 정도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당시 추진팀은 인원이 몇 안 돼서 숙소에서 일터까지 허머 H2 차량을 함께 타고 다녔다. 시험장 감독이자 엔지니어 팀 부자가 운 나쁘게 운전사를 뽑혀 그 밤에 흰색 허머를 몰고 84번 국도를 달렸다. 숙소로 가는 길은 대체로 순조로웠다. 국도에서 빠져나와 아파트 쪽으로 접어드는 길을 타려고 부자가 속도를 줄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밝은 불빛이 100미러에 비쳤다. 경찰관이 순찰차 사이렌을 켜고 허머를 길가에 세웠다. 그곳은 텍사스였다. 그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뮬러는 차 안에 흐르던 분위기를 기억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했죠. 젠장, 전부 감옥에 가겠군. 주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부자를 허머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고는 차량 후미 쪽으로 부자를 데리고 가 나무라듯 물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이죠? 부자는 뭘 잘못했는지 잡히는 게 없었다. 허머는 어떤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고 딱히 속력을 내지도 않았다. 아마 화려한 흰색 허머가 경찰과의 관심을 끌었으리라 짐작했다. 텍사스 시골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대부분 낡아빠진 픽업 트럭과 농기계들이었다. 부자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방금 약 27톤짜리 로켓 엔진을 처음으로 가동했고 그러느라 그날 밤 늦게까지 일했으며 차에 탄 사람들은 그저 이 길로 조금 더 달려서 집에 가 잠을 자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며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니 일단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그러고는 흰색 허머를 뒤쫓아 숙소까지 따라왔다. 숙소에 도착해서 추진팀은 잠에 빠져들었다. 탐 뮬러가 절대 잊지 못할 생일이었다.
뮬러는 아이다호주 세인메리에서 자랐다. 캐나다 국경 아래로 160km쯤 떨어진 작은 마을로 1년 중 절반 정도는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다. 고등학교의 마스코트는 벌목꾼인데 그것만 봐도 이 지역 경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텀이 어렸을 때 밀러의 아버지는 아이다호를 가로질러 통나무를 운반했다. 그러다 밀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던 1979년에 작은 불도저를 사들였다. 아버지는 볼초된 산에 흩어져 있는 원목을 운반하기 좋은 장소까지 불도저로 날랐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밀러는 아이다호의 작은 마을에서 벌목꾼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느꼈다. 물론 흑투성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숲을 누비며 노는 건 정말로 재미있었다. 한편으로는 SF 소설을 읽으며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로켓에 관심이 있었다. 밀러는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모형 로켓을 발사하곤 했다. 독서와 로켓을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음에도 밀러는 북부 아이다호 위의 세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는 게 없었고 장차 뭘 할지 특별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기하학 수업 시간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제자가 수학에 소질이 있음을 알아차린 게리 하인즈 선생님이 밀러에게 물었다. 밀러, 너 수학을 정말 잘하는구나. 엔지니어가 될 거지? 손을 써서 일하기 좋아하고 날아다니는 것들을 좋아했던 밀러는 아마 항공사 정비사가 될 것 같다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밀러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그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밀러는 선생님 말씀이 인상 깊었다. 하인즈 선생님은 밀러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 과목을 조정해 주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졸업반 현장 학습을 하거나 쉬운 수업을 들을 때 밀러는 미적분과 고급 생물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샘 커밍스 선생님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커밍스 선생님은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거를 발현하게끔 장려하는 열정적인 교사로 많은 제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이었다. 그는 세인메리스 고등학교에서 34년 동안 과학을 가르치며 국가와 주에서 주는 상을 여러 번 받았다. 특히 학생들이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밀러도 선생님의 권유에 따랐고 아버지의 용접 톨치로 로켓 엔진을 만들었다. 그 결과 1978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얻은 밀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남부 애나하임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고등학교를 마친 밀러는 세인메리스에서 약 100km 떨어진 아이다호 대학교에 진학할 돈을 어렵게 모았다. 그러나 아직 벌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학비를 대려면 여름마다 집에 돌아와 벌목용 사슬톱을 가지고 숲으로 가야 했다. 등골이 빠지도록 힘든 일이었지만 보수가 좋았다. 밀러는 벌목구역의 나무를 우선 넘어뜨린 다음 운반하고 처리하기 쉽도록 나무 윗부분을 잘라내는 일을 하면서 산 비탈에서 힘들고 뜨거운 날들을 보냈다. 여름 해는 아침 5시 전에 떴고 밤 9시까지 지지 않았다. 그는 동료 한 명과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일했다. 사슬톱이 돌아가는 소리가 한동안 멈추면 동료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규칙이었다.